안녕하십니까. 주식 투시경의 윤정두입니다. 자, 시장의 지수는 오늘 좀 많이 휘청거렸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그렇게 어려운 시장의 흐름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기아의 조정이 낙폭이 좀 컸었죠. 그들이 끌고 내려간 지수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오늘 간단하게만 시황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의 흐름에 있어서는 크게 우려하실 바가 없다. 그 내용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어때요? 나머지 종목분들은 어제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렸던 HD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LS 일렉트릭 그리고요 오늘의 기준에서 여러 종목의 변동성이 나오면서 상한가까지도 설정이 됐죠. 엔캠 같은 종목에서 재차 종목 검색기 불기둥 AI에서 포착되고 어마어마한 상승 탄력. 자, 이런 흐름들을요 금요일장에 시뻘겋게 계좌 수익으로 연결시키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당장 내일장에도 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이수 펜타시스 이런 종목에서의 수익 범위 분명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지금부터 50분 동안 준비했습니다. 알찬 내용의 종목과 그리고 여러분들 계좌를 시뻘겋게 물들여 드릴 포트폴리오까지 지금부터 탁스윙제 TV와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과 함께 힘차게 달려가 보십시오.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국내 증시의 흐름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힘겨운 그런 흐름의 기준은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증시의 흐름은 멀쩡하고 또 강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거죠. 자, 글로벌 시장의 흐름은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여기에 테슬라는 없잖아요. 테슬라는 없습니다. 지금 테슬라는 시가총액 10위 안에 없어요. 테슬라가 가장 많이 올라왔을 때가 시가총액이 제가 공부를 매번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1조 달러를 넘긴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만약에 넘겼더라도 그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꼭 조사해서 금요일장에는 완벽하게 여러분들께 교육을 해드릴게요. 그걸 왜 지금 강조드리냐면은 지금 AI하고 자꾸 2차 전지를 갖다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완벽하고 객관적인 정보만 들으셔야 돼요. 채널 돌려서 이상한 얘기 들으실 이유가 없어요. 테슬라의 경우에 전기차의 경우는 갑자기 2020년에 생긴 게 아닙니다. 또 우리나라 기준에 2022년 하반기 그리고 2023년 상반기에 2차 전지의 몇몇 종목군들에서 움직임이 나왔다고 해서 그게 2차 전지 랠리가 아니에요. 2차 전지 랠리는 2020년도에 미국에서 바이든 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선거 공약 내용이 뭡니까? 전통적으로 미국의 민주당은 친환경,
친환경에 대한 부분이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클린턴 대통령 때 교토 우정서에 사인을 하고 그것을 부시 대통령 때 파기시키고 공화당 정부는 전통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오바마 대통령 때 파리 기후협약에 사인하고 다시 트럼프 대통령 때 파기하고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 때 취임식하기도 전에 당선이 되시고 난 다음에 바로 파리 기후협약에 재가입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권에 대한 돈 내, 환경세 내. 민주당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환경을 위해서. 근데 알고 보면은 결국은 또 이익 집단으로 표현해야 되나요? 어쨌든 정치적인 성향이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결론은 그 기준에 신재생 에너지였던 친환경 정책 부분을 전기차의 기준에 전기차의 육성 기준으로 아니 전기차 충전기를 정부가 만들어줘야 될 그 의무가 어디 있어요? 아니 정유사들은 그대로 냅두고 정유사는 알아서 정유사들이 만들어야 되고 친환경을 강조하면서 배터리 충전소는 정부가 지원해서 만들어줘야 된다. 그거는 조금 어폐가 있죠. 어찌됐건 결론은 그렇게 해서 형성된 2차 전지 시장의 규모가 전기차의 화랑 때문에 10년 전, 20년 전에도 있던 그 전기차 시장이 화랑에 힘입어서 2차 전지 사업이 어느 정도로요? 92년부터 2차 전지 사업을 진행한 LG화학 거기에 한 부서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어찌됐건 하나의 사업 파트인 LG에너지 솔루션 단 한 번도 영업이익 1년 연간 단위 영업이익 흑자가 없었어요. 그 LG에너지 솔루션이 2020년도에 연간 단위 순이익을 사상 처음으로 냅니다. 그 정책 하나 바뀐 걸로. 그렇게 되면서 LG화학이요. 1년에 주가 상승률이 300%가 넘게 나와요. 삼성 SDI도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500%. 시가총액 차이가 있죠. 그럼 300%라면 잘 와닿지 않잖아요. LG화학의 300%는요.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와요. 70조를 넘겨버립니다. 시가총액. 삼성전자, 하이닉스, LG화학 순서가 돼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엄청난 랠리가 실질적으로 배터리 3사에 2020년도에 있었다. 그런데 테슬라가 지금은 시가총액 미국 시장에서도 10위 안에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근데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거는 뭐냐면은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게 형성됐을 때도 1조 수준이 1조 달러 수준이라고 했을 때 지금은요. AI 관련된 기준 MS사 시가총액이 지금 더블 난 거예요. 더블. 바닥에서부터.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 애플과 사우디 아람코가 시가총액 1위, 2위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때 두 업체의 시가총액은 2조 달러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2조 달러에서. 2조 달러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결론적으로 사우디 아람코는 그 2조 달러 수준에 맴돌고 있는 거고 애플 같은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온 거죠. 2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1위를 차지하고 있던 애플을 따라잡고 1위로 등극한 것이 올해 1월 11일 날짜 장중부터예요. MS사가.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3조 달러면요. 우리나라 전체 시장 2,600조거든요. 양시장 다 합쳐서 2,600조. 그 2,600조인데 아마존이 우리나라의 시가총액을 넘기는 거예요. 지금. 아마존 하나가. 이해되세요? 메타부터 해서 메타, 아마존, 그리고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우리도 AI 기반의 사업 기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 시장에서 도태된다. 어마어마한 자금을 지금 쏟아붓고 있죠. 메타 같은 경우에는 나 자금 많이 쏟아부을 거야 라고 해서 하루에 16% 마이너스까지 형성됐죠. 얘는 마이너스 16%라고 할지라도 나머지는 AI 관련된 사업체들은 또 AI 관련 서버를 증설해서 만들어서 납품해야 되는 업체들은 폭등 랠리가 나오는 거죠. 그게 엔비디아고 엔비디아 작년 1월 달에는 시가총액 순위 10위 안에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3위예요. 우리나라 전체 시장 시가총액보다 커. 상상을 초월하는 2조 달러예요. 작년 5월 24일 실적 발표 대비 때보다 실적이 5배 증가했어요. 실적이 5배. 주당 순이익이 5배. 주가가 5배 올라왔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주가 한 150% 올라왔을 거예요.
결론은 상상을 초월하는 지금 AI 관련된 산업의 혁명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냥 2차 전지 테슬라의 그 개념이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그래서 결국은 애플이라는 쪽도 지금 AI, 온 디바이스 AI, 별도의 구동장치, 뭐 전력장치 없이 자체적인 구동을 해서 움직일 수 있는 온 디바이스 AI 시장에 적극적인 자금 투자와 함께 최근에도 이슈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포트폴리오의 기준도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든 AI 기반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반도체 세계 1위, 2위.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이 실적의 범위가 상상을 초월해요. 오늘 지금 이걸 다 얘기할 시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온라인상에 여러분들께 동영상 녹화해서 올려놔드린 내용들이 있어요. 누가? 윤정두가. 아주 자세하게 1시간, 2시간, 종목 하나당 1시간, 2시간씩. 응? 그게 한 개가 아니라 수십 개가 있어요. 온라인상에서 무료로 들으십시오. 지금 이 실적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SK 하이닉스는 올해 사상 최대치 영업이익을 넘길 수 있어요. 지금 전망치가 19조죠. 2018년대 사상 최대치가 20조였어요. 지금 전망치가 8조에서 19조까지 6개월 만에 증가한 거예요. 앞으로 또 증가하겠죠. 엔비디아의 5월 말 실적 발표 나올 때부터 해서. 삼성전자 마찬가지. 제 판단에는 5월 달에 50조, 연말까지 60조 넘긴다. 60조면 58조 8천억의 사상 최대치 영업이익을 돌파하는 겁니다. 2018년 대비 월등히 긍정적이에요. 주가는요.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주가는 얘가 얼마? 15만 원. 얘가 얼마야? 최소 30만 원. 15만 원 삼성전자면요. 못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아니에요. TSMC의 시가총액에도 못 미쳐요. TSMC의 시가총액이 삼성전자의 절반이었어요. 작년, 재작년 2, 3년 전에. TSMC의 시가총액 200조 좀 넘겼다고요. 지금 1000조예요. 1000조. 어떤 것 때문에? GPU, AI 기반의 활성화 때문에. 그렇게 되면서 대만이 사상 최대치 고점을 올 2월에 넘기고 대만의 시가총액이 우리나라를 넘겼어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와 함께 TSMC가 하는 역할을 양분하려고 하고 있죠. 왜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TSMC 독점적으로 주는데 대만의 지진이라든가 또 한 개 업체에 대한 독점에 대한 부담 요인. 그래서 지금 TSMC 같은 경우에 독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기술력의 차이가 삼성전자하고 어마어마하게 나지를 않아요. 사실은. 삼성전자가 오히려 반도체까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와의 협력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포트폴리오는 저렇게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움직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KB금융. 밸류 프로그램의 KB금융 한국전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적의 기준에서 현대차, KB금융, 한국전력. 이건 뭔데요? 이거는 작년 1월부터 올해까지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금액 기준 순위입니다. 이거는요. 24년 1월 2일부터 5월 9일까지 쌍끌이 순매수 순위입니다. 이거는요. 7월부터 해서 작년 7월부터 KB금융 외국인기관 쌍끌이 순위, 현대차의 쌍끌이 순위 그 기준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매집이 돼 있어요. 삼성전자 또 나오겠죠. 8만 전자가 위태롭네. 어떻게 하면 좋아요? 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작년 1월 2일 이후에 매집이 5.7%입니다. 이 5.7%의 매집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엔캠이 하루에 1% 정도 매수 들어오고 15% 이상 날아가 버리죠. 걔는 유통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업체예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외국인과 대주주 지분만 89%입니다. 외국인과 대주주 지분만. 기관 지분 포함하면은 유통 물량도 별로 없죠. 그 과정에서 5.7%. 올해 3월 달에만 들어온 게 1% 들었어요. 외국인이. 기관은 왜 팠니? 라고 했을 때 수익 범위 확정하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재편입의 기준이 설정될 수 있죠. 응? ETF 상품에 자금이 몰릴 수 있는 거고. 하이닉스 마찬가지예요. 하이닉스. 작년 1월부터 해서 외국인기관 쌍끌이 4.7인데 이 하이닉스의 경우도 외국인과 대주주가 89%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매집이 돼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만큼의 주가의 초강세 흐름이 연출이 됐지만 글로벌 시장의 종목군들의 변동률에는 미치지 못한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할인 요인이 있다 할지라도 과도하다. 앞부분에 보여드렸잖아요. 글로벌 증시와 우리나라의 이격도. 그런데 지금은 정부가 많이 달라졌죠. 정부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오늘 뭐 대국민 담화다 발표, 대통령께서 취임 2주년 뭐 여러 가지 그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는 있지만 저는 뭐 정치적인 내용은 모르겠고 결론은 소통의 기준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린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 정정 불안이 해소된다. 채널 돌리면 뭐 이런저런 얘기 나올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금투세를 뭐 폐지할 테니까 야당이 좀 협력을 해주세요. 국회가 협력을 해주세요. 또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을 좀 더 보강하겠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 이런저런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기존에 있던 내용인데 그것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했을 때 드디어 영수회담이 진행이 됐고 그리고 국민들과의 소통이 일부라도 진행이 되고 있고 정치적인 건 정치적인 거고 경제적인 부분이 되살아날 수 있는 기준이 형성됐다 안 됐다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정 불안으로 인해서 눌려있던 지수의 경우는 급격히 글로벌 시장의 흐름과 이격을 줄일 수 있다. 간혹가다 방송 보면 글로벌 시장과 디커플링이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디커플링이라는 거는 반대로 간다는 거죠. 글로벌 시장 올랐는데 우리만 빠지는 거. 우리나라 빠진 거 없어요. 증시를 부양해야 될 정도는 아닙니다. 지난해 대비해서도 강세고. 다만 글로벌 증시의 강세 대비 또 인플레이션 효과 대비해서는 눌려있죠. 그것을 해소시키기 위한 흐름. 이 흐름에 내일도 우리의 주력주인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필수적으로 그리고 시가총액 10조를 향해서 가고 있는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외국인과 쌍끌이 매수 어마어마한 매집이 들어오고 있는 이수페타시스와 또 오늘 이슈가 불거진 APR. APR은 거래량 꼭 확인하시면서 대처하셔야 돼요. 신규주입니다. 유통 물량이 많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면 또 시가총액 2조 7천억, 9조 7천억. 이야 이렇게 극대형주를 매매를 하라고 그래. 나 지금 수익 빨리 내고 싶은데 빨리 내셔야 되니까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종목으로 시가총액 1위, 시가총액 2위, 시가총액 5위, 시가총액 6위, 시가총액 9위, 시가총액 9조 7천억, 장중 9조 8천억, 12조, 5조, 13조 이런 종목으로 3조 7천억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수익 범위를 잡아가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종목으로 시가총액 극대형주에서 이 수익 범위를 채널 돌리면 그냥 오늘 변동 나온 거 대박 나셨죠? 어떻게 대박이 나? 오늘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갔는데 언제 따라 붙을 수 있어? 어제 사라 그랬잖아요. 어제 거짓말. 어제는 거래가 없었는데 언제 어제 살 수 있냐고. 그런 거짓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38년 된 증권카드 실전 투자대회 7번 우승. 이게 마스터즈 리그면은 1억 계좌의 리그예요. 실제 증권사 대우증권이라는 지금 역사 속으로 사라진 합병된 대우증권에서 진행한 2007년도 1억 계좌 2007년입니다. 17년 전. 그때 당시 금액이면 엄청난 거죠. 그걸 가지고 10주 만에 7,681%. 이런 타이틀이 7개인데 그중에 파생 타이틀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뭐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이런 윤정도이기 때문에 벌써 이미 2005년도에 지금의 KLX 지금의 KLX에서 유일무이하게 전무후무하게 비제도권 인사를 초청해서 증권선물거래소에서 1000포인트 시대에 대해서 교육 좀 해주십시오. 아직 1000포인트 안착이 안 된 그런 관점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2005년도에 돼요. 2005년도. 그러고 나서는 뭐 모든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 들어가죠. 대학 가서 강의하죠. 그러고 나서는 또 증권사에서 파생 상품에 대한 기준을 잡아주세요. HTS 개발 기준 잡아주세요. 그걸 같이 작업해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와서는 작년에는 또 그 전부터 계속 종목 검색 기준 만들어 봅시다. 그 종목 검색기 얼마나 귀찮아요, 윤정두가. 그러니까 수십 가지의 교육 패턴, 온라인상의 윤정두 무료 교육도 수십 시간, 수백 시간이 있죠. 그걸 다 압축해서 30가지 이상의 알고리즘을 넣고 그러고 나서 보시면은 엔캠 오늘도 폭등이 나왔습니다만 엔캠 9만 원대에서부터 어떻게 돼요? 포착된 거 1월 18일 날 12만 5,900원 포착 40만 원까지 날아가죠.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 13만 3,800원 1월 18일 날 그러고 나서 19만 원대 찍습니다.
이런 종목 검색기 하나만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도 핸드폰에 여러분들 핸드폰 밑바닥 이 부분 증권 거래하실 때 쓰는 내용을 끄집어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현재가 그리고 여기 무슨 뭐 관심 종목 여기 뭐 매매창 뭐 이렇게 떠 있죠. 여기는요 불기둥 AA, 더블 공략주, 시장주도주, 장중 세력주, 세력 매집주, 스마트 매매 필요한 것만 있는 거야. 나 더블 내고 싶어요. 상한가 종목 주세요. 뭐 이런 거. 그래서 종목 검색기에 인공지능 불기둥 AI 여기 써 있잖아. 종목 검색기 불기둥 AI, 불기둥 AI야 종목 좀 줘봐라고 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삼성전자입니다. 하이닉스입니다. 현대차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현대차 19만 원이야. 다시 봐요. 삼성전자 7만 5천 원에 하이닉스 13만 3천 원에 현대차 19만 1,900원에 최근에 뜬 거로만 갖고 온 거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5만 7천 원에 이렇게 다 뜨잖아. 한국전력 또 KB금융 5만 1,500원 어제 거의 8만 원 수준까지 올라왔죠. 이런 극대형주에서 수익이 못 난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수익을 내야만 한미반도체 6만 8,600원 이날 뜬 게 6만 원 초반이에요. 시가총액 6조. 6조짜리가 뜨고 나서 상한가 8조 수준까지. 그게 다시 얼마? 15만 원까지. 엔캠 여기도 있잖아요. 2월 8일 날 20만 8천 원. 이거 40만 원 가잖아. 연휴 지나고 2월 13일 날 또 떠요. 23만 9천 원. 그리고 상한가 가잖아. 그러나서 40만 원 가죠. 가온칩스 연달아서 상한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들 좋아라 하셨던 신성델타테크 오늘 반등이 좀 있었지만은 여기서부터 또 더블 나오고 상한가.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에 알테오젠 상한가 포착되고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에. 그런 수익이 나셔야 돼요. 능동적이셔야 돼요. 지금 매달 말일날 포트폴리오 오픈해드리잖아요. 2월 포트입니다. 1월 말에 오픈해드렸죠. 결론은요. 1월 말 종가 2,497포인트 대비해서 시장은 9.96% 올라와 있습니다. 시장은 9.96% 언제 기준으로? 3월 28일 날 기준으로. 3월 28일 날 기준의 계좌는 시장 대비해서 1.5배, 27% 올라와 있는 거예요. 2배 가까이. 그 포트가 하이닉스, 현대차, LG화학, 삼성전기,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 포함. 이거 5%뿐이 안 돼요. 6종목을 뭐 5종목을 20%씩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이닉스 45%에 현대차 25%. 이 기준에서 이 수익인 거예요. 뭐 얘 몰빵해서 따블라서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그 흐름 속에서 1월 29일 날 기준 잡은 가상계좌 1억 계좌로 12거래일 만에. 이게 뭔데요? 종목 보시라는 거 종목. 하이닉스입니다. 또 HLB입니다. 이슈 컸잖아. 27거래일 만에. 또 이수페타시스입니다. 41거래일 만에. 72% 달성. 지금은요. 1기의 가상계좌 1억 계좌로 종목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만으로도 시장 10% 오를 때 포트폴리오 27% 극대형주에서 매매 따라하게 극대형주 하이닉스 같은 종목으로 72%. 그러면 그 이후에는요. 4월 달 포트입니다. 3월 말 기준 대비. 그리고 이후 뭐 4월엔 좀 쉬어가려고 했더니 또 4월 달이 힘들대.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4월 말 종가 기준에 2,746포인트 대비해서 시장은 마이너스 1.2 그리고 계좌 손익률은 오늘 기준에 마이너스 1.47입니다. 이 종목 갖고 있을 때. 다만 여기에 없는 종목이 뭐가 있어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그 종목군들의 수익은 빠져 있죠. 주요 포트폴리오에 삼성전자까지 포함한 이 포트폴리오 가지고 계좌 수익은 시장 대비해서는 방어가 일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변동성 매매 말씀드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이수페타시스 이 수익은 포함도 안 된 거예요 지금. 결론은요. 가상계좌 4월 16일부터 3거래일 만에 5% 종목 보시려는 거예요.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그러고 나서는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그러고 나서는요. HD 일렉트릭, 하이닉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러고 나서는요. 한미반도체 어제입니다. 한미반도체 HD 현대일렉트릭. 어제는 매매가 좀 엇박지 않았어요. 어제 매매가 잘 됐다면 10% 수준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기준에
현대일렉트릭 수익까지 포함해서 15% 이상이 됐어야 돼요. 근데 매매가 조금 엇박자가 났죠. 어제 엇박자가 났죠. 결론은요. 오늘도 HD 현대일렉트릭 시장 대비해서 포트폴리오 대비해서 월등한 뭘로요? 방금 말씀드렸잖아. 가상계좌 똑같이 쫓아와서 이런 수익 범위에 이런 종목으로 시가총액 10조, 13조 이런 종목으로 어떻게 검색기에 나온 종목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고요. 그리고 매도 신호 나오면 차익 실현. 그러고 나서 HD 현대일렉입니다.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이라고요. 그러고 나서 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이 5월 7일부터 5월 8일, 5월 9일 계속 뜨죠. 결론은 어떻게 됐어? 이 수익 범위인 거지. 나도 이런 핸드폰에 이런 종목이 떠서 클래시스 봐봐. 클래시스. 오늘 막 20% 훌쩍 넘고 엔캡 이런 세 종목 이런 종목 조단위 종목 떠서 대박 좀 내게 해주세요. 능동적이셔야죠. 이게 뭐라고요? 이게 여러분들 핸드폰. 이 안에 탑재되어 있는 게 뭐라고요? 종목 검색기 불기둥 AI. 저는요. 잠시 물 한 모금 마시고 와서 이번 주 내내, 지난주 내내 4월 이후에 계속 강조드리는 HD 현대일렉트릭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교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의 기준에서 우리는 HD 현대일렉을 방송에서 이 소중한 방송에서 집중해서 무려 35분 동안 교육을 해드렸어요. 이 종목 하나를. 그러고 나서 수요일, 목요일 이틀 동안의 변동률이 10%에 달합니다. 무려 10%. 펀더멘탈적인 부분의 저평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 그리고 요거 한 장만 가지고도 1시간 교육을 해드렸죠. 온라인상에서. 요거 하나 가지고 요 한 페이지 가지고 기본적 분석이 뭔지 기술적 분석이 뭔지를 1시간을 교육해드렸어요. 그거 무료니까 다 보시란 말이에요. 온라인상에서. 교재까지 다 드리니까. 지금 35분 이틀 전에 교육했는데 또 할 수는 없잖아. 제 방송 보세요. 녹화 방송 보시고 박수영재 TV 온라인에서 너튜브에서 검색하셔가지고 거기서도 보셔도 되고. 그러면 HD 현대일렉이 어떤 업체이고 왜 움직임이 나오는지 시장에서 일부의 의견은 와 너무 많이 올랐어. 너무 가팔라.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온 종목에 대해서 이거를 여기서 관심을 갖고 매매를 하라고 이거 뭐 돗대기 시장도 아니고 이건 아니잖아 라는 표현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빠르게 넘겨서 기술적인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응? 지금 종목 검색기에서는 계속 튀어나와요. 종목 검색기에서는 보시면 종목 검색기 튀어나오는 날짜들이야 다. 검색기에서 뜬 거 21만 8천 원 이게 언제 4월 11일입니다. 그럼 한 달도 안 된 거죠 사실. 한 달도 안 됐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27만 4,500원 찍어요. 얼마 올라온 거예요? 6만 원 수준 올라온 겁니다. 거의 30% 가까이. 시가총액이 10조에 달하는 종목 30%는 올라온 거예요. 이런 데서 왜 검색기에서 22만 원입니다. 23만 6,500원입니다. 편입의 설정 범위입니다.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포착이 되고 포착되고 나서의 변동률도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불편하시다면 꺾여 내려갈 때 탈퇴 신호가 나오면 차익 실현하시면 되잖아요. 한동안 올라가다가 눌려 있었어요. 눌려 있고 난 다음에 이렇게 거래가 다시 터져준 겁니다. 거래가 터지면서 어떻게 돼요? 다시금 언제 5월 7일입니다.
화요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화요일 날에만 함께 하셨어도 매번 방송 보시면서 어제 함께 할 걸. 귀찮네. 오늘 장도 빠졌는데. 이러지 마시라니까. 능동적이셔야 돼요. 화요일 날 3% 23만 7,500원에 이게 얼마? 27만 4,500원. 얼마? 약 한 4만 원 가까이 올라온 거예요. 지금 이장에 4만 원. 그럼 이때 포착되고 이틀 만에 15%, 20% 가까이. 그 수익을 이렇게 24만 3천 원입니다. 검색해 떴습니다. 이렇게 떠서 날아가는 수익을 가져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진입 이후에 화요일 날도 변동성이 7.37 포착되고 나서 장중 고점 기준에 10.80인가요? 고점이? 화요일 날? 그리고 끝난 줄 알았지? 계속 가요. 수요일 날도 날아가. 목요일 날도 날아가. 그러면 기술적으로 한번 보시자 이거예요. 이 많은 내용들을 꼭 패배자들이 패배하고 나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 되는데 패배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꼭 일부의 분들은 이거 이런 거 안 할 거야 이거 나쁜 종목이야. 아니 왜 나쁜 종목이 시가총액이 10조에 향해서 날아가는 종목인데 갭상승이 나오고 갭의 크기가 형성되고 그러면서 거래가 일정 범위 수반되어지면서 움직임이 형성되고 이 거래가 추가적인 형성이 나오게 된다면 거래 추가가 확장이 된다면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는 위치로 해석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봉으로 놓고 보니까 여기가 그렇게 과열된 구간은 아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일봉으로 보니까. 주봉이나 월봉으로 볼 때 가파르게 오른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주봉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목표 주가 27만 원. 이거 말씀드릴 때가 24만 4천 원인데 다들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온 종목을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왔다는 건 어떤 표현이에요? 기술적인 표현이에요. 펀더멘탈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왔다는 기술적인 표현. 그런데 하나 착시 현상은요. 이럴 때 캔들의 크기 자체가 작죠. 변동률이 작았다는 거예요. 변동률이 확장이 됐다는 거는 거래가 수반됐고 매집이 유입되고 있다. 매수 강도가 확장되고 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수급이 유입됐느냐. 또 수급이 유입된 만큼의 목표 주가는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게 2008년도 도서 자료입니다. 지금은 이 도서는 구할 수도 없어요. 윤정도가 가지고 있는 파일을 그냥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이 도서 자료의 기준에서 이미 벌써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교육을 해드렸고 이게 전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용의 교재이고 매집에 대한 규모만큼의 이 정도의 등락 범위, 매집 평균 단가 대비 등락 범위가 나와줘야 된다. 지금 HD 현대일렉은요.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개인들, 외국인들, 기관들 이렇게 있잖아요. 기관들이 380만 주, 주식수 몇 주? 3,600만 주. 주식수 아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친구도 지금 외국인과 대주주와 외국인의 지분이 합산을 하면요. 89%가 넘어요. 외국인하고 대주주가 합산을 하면 89%가 넘어요. 그런데 그 89%까지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 외국인의 매수는 작년 10월부터 557만 주 얼마? 15% 이상의 매집이 됐어요. 그럼 어떤 기관이 한 명입니까? 금융사, 금융투자, 증권사가 이제 금융투자로 표시돼요. 그다음 보험, 투신, 연기금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들이 지금 10% 이상을 매도하고 있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 외국인이 더 많이 15% 이상을 사고 있는데 밑으로 막 집어 던질까요? 예를 들어서 오늘도 외국인이 8만 주 이상 사서 주가가 올랐어요. 무슨 소리야. 외국인 매도는 19만 주, 매수는 28만 주. 그렇게 되면서 9만 주 가까이 산 거야? 순매수가 그 정도인 거고 매수와 매도의 손바뀜이 충분히 있었다는 거죠. 기관 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누가 오늘 같은 경우에 특정 창구에서 매수가 6만 주, 7만 주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특정 창구에서 거긴 계속 위로 사기도 하고 위에서 받치고 사는데 그걸 그냥 의미 없이 막 밑으로 집어던지고 나 집어던질 거야. 나는 공매도야. 공매도도 10원이라도 위에서 팔에 남는 거지. 이해되세요? 엄청난 수급이 유입돼 있고 매수의 평균 단가가
외국인들 매수 평균 단가 15만 2천 원이에요. 15% 매수했으면 얼마나 그랬어요? 50에서 100% 이상 들어 올려놔야 본인들이 차익 실현할 수 있다. 그래서 목표 주가가 30만 원 수준까지로 설정을 잡아드린 거예요. 월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봉에서 지금 여기까지의 기준에 매집 목표 주가 30만 원 설정을 잡아드렸고 잉태형에서 이제 잉태형이 아니지 이제는 더 올라갔으니까 장악형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거고 상승 잉태 확인형이 여기서 떠 있었고 그리고 월봉의 개념에서도 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온 거를 이야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온 거를 윤종도는 계속 매수의 기준이잖아요.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와서 4월 18일 이후에 그래서 로그 차트로 보십시오. 퍼센테이지 차트 로그 차트로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이들의 매집이 상상을 초래해요. 이게 로그 차트거든요. 그래도 커 보인다? 아니야. 3,600만 주라고 얘기했잖아요. 주식수도 모르면서 무슨 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뭐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포탈 뒤져보시면 다 나오잖아. 기사 다 나오잖아. 그 원본은 증권사 보고서란 말이에요. 증권사 보고서를 가지고 기자분들이 기사를 쓰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증권사 가서 들여다보시고 해석하시면 되는데 그게 불편하니까 팍스윙제TV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을 보시는 거야. 그럼 윤정도는 그 내용을 다 읽어보고 얘가 어떤 업체인지 화요일 날 이미 35분을 이 방송에 설명드렸고 지금 기술적으로 3,600만 주짜리에 1,000만 주 이상의 매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1,000만 주 이상의. 결론은 어떻게 돼 있다? 그 매집의 규모가 30%를 넘기고 있다는 거예요. 대형주에 30%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외국인과 대주주 지분만 합산해도 89% 플러스 기관 지분 합산하면 유통 물량 자체가 없어요. 로그 차트로 보시면 그렇게까지 버겁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로그 차트로 보실 때 1600% 2022년부터 1600%인 거야. 실질적으로요. 올해 들어서 본격적인 변동성 확장이 나온 요 구간의 상승률은요. 300%야. 으아! 300% 올해 벌써 4달, 5달 동안에 300%? 그래놓고 에코프로는 오늘 저가가 나오니까 야 낙폭가다. 낙폭가다는 에코프로는 6만 원 깨져 있어도 이상할 게 없어요. 이번 달 기준에.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윤정도는 150만 원대 다 전략 매도 사인을 팍스형제TV 방송을 통해서도 전략 매도를 다 교육해드렸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작년 7월 말에 이런 말할 자격이 있는 거지. 얘는요. 에코프로가 작년 2월부터 작년 3월까지 2달 동안에 에코프로가 올라온 게요. 11만 원 수준에서부터 얼마? 50만 원 수준까지 400% 가까이 올라옵니다. 2달 만에. 얘는 5달이야. 거기다 에코프로는 이 기간 동안에 외국인 기관이 그냥 내리매도예요. 왜? 비이성적으로 올라오니까. 얘는요. 주구장창 매수입니다. 거기에 손바뀜. 결론은 똑같은 논리로 보시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들여다보시고 대처를 하셔야 돼요. 이건 갑자기 뭐예요? LS 일렉트릭입니다. 얘 주식수는 몇 주야? 주식수도 모르고 무슨 얘기를 하냐고. 3천만 주짜리잖아요. 3천만 주. 외국인이 지금 얼마 샀어요? 110만 주. 그럼 얼마예요? 대략적으로 4% 가까이 산 거예요. 외국인 기간에 외국인의 매수 단가 14만 500원 곱하기 4%를 샀으면 주가를 30에서 50% 정도 들어 올려야 됩니다. 3에서 5% 매집. 그 규모가 작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5조짜리잖아요. 5조짜리 4%면 2천억을 산 건데 2천억을 사서 평균 단가가 14만 500원이면 저게 30%만 잡으면 얼마예요? 그게 19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매집의 목표 주가. 그래서 그 이전에 매집 목표 주가 16만 원, 19만 원, 돌파갭의 목표 주가. 그리고 나서 매집 목표 주가 19만 원으로 늘렸죠. 왜? 계속 매수가 단계별로 상향돼서 들어오고 있으니. 이거 지금 아직 업데이트 안 한 거야. 예전 차트예요.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결론은 HD 현대 일렉트릭이나 LS 일렉트릭 병행하면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도 LS 일렉트릭이 0.5% 수준의 매수가 또 들어왔다는 거예요. 얘도 유통 물량 많지 않습니다. 내일 기준은 얘를 별표를 쳐서 들여다본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HD 현대 일렉트릭을 가지고 잘 보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종목 검색기야, 인공지능 종목 검색기야, HD 현대 일렉 같은 종목 좀 일찍 좀 주지. 일찍 들이잖아요. 4월 이후에만 기준 잡아도 21만 8천 원. 4월 이후에 한 달 동안 시가총액 10조에 달하는 종목으로
30% 수익이 났다? 이게 뭐라고요? 여러분들 핸드폰에 증권사 HTS 키시면 관심 종목 현재가 뭐 매매 사인, 매매 주문 이런 것만 나오잖아요. 여기는요. 불기둥 AI입니다. 해고 나오잖아. 응? 이 수익을 내시라는 거야. 이 수익을. 이거를 왜 놓치십니까? 종목 검색기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능동적이지 못해요? 그냥 힘들어요. 대박 종목 주세요. 소형주 잡주에서 수익이 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같은 경우도 엔캠 클래시스 초대박이죠. 검색기에 빠지질 않아. 종목이 수십 개가 나오는 것도 아니야. 딱 공략할 종목만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이런 수익이 나는 거죠. 4월 중순부터 5월 달까지. 넘겨도 끝이 없어. 이 수익 다 어떻게 할 거야? 맛있는 거 사드시면 되지 뭘 어떻게 해요. 얘기했죠? 가상계좌 1억 계좌의 기준에 4월 18일 이후에 HD 현대일렉입니다. 이때 당시에 23만 원대 기준 그 정도에서 그냥 냅두기만 했어도 15% 수익인 거야 사실. HD 현대일렉만 그대로만 냅뒀어도 15%의 수익인 거야. 아시겠어요? 시가총액 극대형주에서의 엄청난 이 수익 범위를 이런 식으로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계좌 수익에. 자, 내일은요.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불타는 금요일은 또 어떤 종목, 변동성 종목을 봐야 되는지 잠시 후에 교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시면은요. 시가총액 극대형주에서의 수익 범위도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1조 이상짜리 종목의 상한가가 오래간만에 나왔어요. 실리콘2가 장중에 폭등이 나오면서 뭐 1조를 넘긴 거죠. 그렇게 되면서 실로 오래간만에 초록 색깔 박스를 쳐드린 종목군들이 상한가 종목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주력주의 기준의 흐름에서는 한국전력 하나만 주력주에서 움직임이 좀 나왔고 나머지 주력 포트폴리오 이외의 변동성 매매 기준에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또 이수페타지스 이런 종목이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주다 보니까 또 APR, YC 이런 종목에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주다 보니까 나머지 재룡전기 BH, 엔캠, 클래시스, 실리콘2 이런 종목까지도 다 들여다볼 수 있었던 거예요. 저 종목군들이 다 검색기에 이런 식으로 떠요. 이런 식으로. APR 같은 경우 오늘 뭐 난리가 났었죠. 시가총액 2조가 넘는 종목이. 또 엔캠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어찌됐건 수급이 1%에 달하는 매수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들어오면서 장중 17%까지. 그리고 나머지 종목 상한가까지. 결론은 이렇게 해서 종목 검색기가 여러분들 핸드폰에 깔려 있다면 불기둥 AI가 깔려 있다면 와 카페24다 클래시스다 엔캠이다 APR이다 전부 포착이 돼서 5월 2일 같은 경우도 보세요. 포착된 이후에 YC캠 같은 종목 풍산, LIG, 넥스원 이런 종목의 수익 범위들이 다 5월 달 이후에 형성이 되잖아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실리콘투입니다. 오늘 상승률 상한가니까 뭐 최상인 거지. 그리고 거래대금 최상위 10위.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얼마나 행복해. 내일도 한번 뭐 들여다보실 수는 있겠죠. 변동성 매매를 원활히 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진입 이후에 이 수익 범위들을
창출해 내셔야 되는 게 맞고, 카페24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좀 작아요. 상승률은 굉장히 높게 형성돼 있습니다만 시가총액이 작으니까 주의를 좀 하셔야 돼요. 검색에 포착되고 나서 개별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의 경우 진입 이후에 수익률 또 꺾여져 내려오면은 탈퇴 신호 나오면은 차익 신호 하셔야 되고, 마찬가지예요.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종목이잖아요. 업종 대표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보고서도 긍정적으로 나왔고, 결론은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 포착되고 그러고 나서 재진입 신호 여기 한번 나오고요. 재진입이 신호가 났다는 건 뭐예요? 고점에서 탈퇴 신호가 한번 나오고 재차 진입이 형성이 된 거죠. 17.59%. 이런 수익 범위들이 간단하잖아. 엔캠입니다. 엔캠입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어? 엔캠입니다. 엔캠의 흐름에서 3.54에 포착돼서 17%까지 포착되고 HTS로 봤더니 진입 신호 나오고 12.95 매도 재진입 탈퇴. 결국은 탈퇴야. 그럼 탈퇴 신호 나오면 깔끔하게 차익 실현. 내일 또 검색해 또 뜨면 들어가면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APR의 경우에도 오래간만에 거래가 또다시 터져준 거예요. 오래간만에. 그렇게 되면서 프로그램 수급 들어오면서 더 한바탕 업이 된 거죠. 뭐 20만 원대 중후반에서부터 검색계는 나오기 시작했고, 결론은 여기도 1% 이상 1.3%에 달하는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흐름인데 연속성이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 돼요. 실적 발표는 이미 나와 있었어요. 5월 2일 날. 그 실적에 대한 새로운 해석 어제 현대차 증권에서 리서치 자료를 어제 내준 거고, 9일 날 그러한 변동성의 확장이 나오고 목표 주가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철저히 기술적으로 일단은 들여다보고 대처를 하셔야 된다. 결국은 내일 기준에 APR도 넣어놨습니다. 이수페타시스는요. 시간 없으니까 빨리 넘길게요. 검색기 기능에서의 뭐 엔캠 같은 경우에 보시면 9만 원대부터 올해 9만 원, 13만 원, 17만 원 계속 뜨죠. 이게 종목 검색기 불기둥 AI 하나 가지고의 수익인 거예요. 저 검색기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수페타시스 들여다봅니다. 작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포트폴리오에 넣어놨어요. 그때가 만 원입니다. 지금 4만 원 훌쩍 넘기고 4만 3천 원이죠. 이 이수페타시스의 PCB 업체로서의 시장 관심도, AI 관련된 또 애플 여러 가지의 기준에 PCB, 기판이잖아요. 이슈가 큽니다. 거기에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수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검색기에 뭐 계속 뜨는 거예요. 이 검색기 무료로 하나 갖고 계시면은 이 시간에 뭐 하려고 방송 보세요. 그냥 장중에 나 운동하고 왔는데 검색기야 지금 종목이 뭐가 있니? 라고 띠용 하면 검색기 띠용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들여다보고 설정 범위를 잡는 거죠. 지금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작년 9월 12일 이후에 670만 주를 물량을 뺏겼어요. 개인들이. 6,320만 주짜리예요. 주식수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랬죠. 10% 이상의 물량을 매집을 한 거야. 매집 평균 단가가 얼마? 34,000원대 뺏겼어요. 우와, 지금 43,900원이 올랐네. 30% 아니 10% 이상을 했으니까 50% 이상 최소. 그리고 100%까지. 제가 판단할 때는 5만 원에서 7만 원 사이까지는 슈팅이 날아갈 수 있다. 외국인 이외의 기관들의 매집도 올해 1월 22일부터예요. 올해. 아까는 작년부터고. 올해만 들어서도 얼마? 7%에 달하는 매집이 들어와 있는데 기관들이 아주 고른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흐름에 이 고점을 넘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넘긴다고 보셔야죠. 매집 목표 주가 1차, 2차 분명히 잡아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저는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주식 두시경의 윤정도였습니다.